네, 그래서 같은 시절에 비해서 WTO 로 이행하여 그 분쟁 제소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WTO가 만들어지기 전 아까 그 몬트리올 중간 협정인가요? 연평균 8건 였는데 거의 3배가 증가됐네요. 왜 이렇게 제소 건수가 늘었느냐? 그 현상의 원인 중에 하나는 WTO 규범의 관할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이죠. 과거에는 그 공산품, 상품무역협정이 주였는데 지금 농산물협정 있죠, 섬유협정 있죠, 서비스협정 있죠,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있죠. 관장 범위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분쟁에서의 제소가 증가하게 되었고 또 하나의 원인은 이제 그러니까 실제법적 관장 영역에서 관장 범위가 증가했다. 그리고 이 WTO 분쟁 해결 절차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신뢰를 지금 회원국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WTO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경향이 증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WTO 분쟁 해결 제도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트 분쟁 해결 제도를 승계했습니다. 그러니까 WTO 분쟁 해결 제도가 바로 무슨 도깨비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고 가트 분쟁 해결 제도를 승계한 성격을 갖는다. 자, 그러니까 WTO 분쟁 해결 제도는 가타의 제도를 기초로 하여 이를 수정 발전시킨 것이다. WTO 분쟁 해결 절차와 가트 제22조, 23조를 기초로 하여 그동안의 분쟁 사례 처리에 관하여 축적된 관행이 체계화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협정 내에서도 가타에서 적용되었던 분쟁 해결 원칙들이 계속적으로 준수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쭉그 1947년도 가트가 만들어진 이래 어떤 축적된 관행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DSU 탄생의 배경이 되고 그러한 분쟁 해결 원칙들은 계속적으로 법으로서 준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합했다. 그러니까 가타에서 시행되던 여러 규정과 협정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였다. 아까 그 DSU죠. 그러니까 분쟁 해결 절차가 일원화되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로서 분쟁 해결 기구를 설치하여 종래위원회나 각종 특별위원회가 담당하던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담기구로서 DSB 이제 body 이건 understanding이고요. 이건 body입니다. 분쟁 해결 기구 것이 설치됐다. 평상시에는 일반이사의 General Counsel인데 분쟁에 관해서는 DSB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 분쟁 해결 절차가 통일되고 일원화되었다. 자, 사법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이때 사법은 이제 공법 사업할 때 사법이 아니고요. 법을 지킨다 할 때 사법입니다. 이 사법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이 사법적 성격의 반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치 외교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WTO 이전 가트는 정치 외교적 성격이 강한 그런 기구고요. 그 WTO는 사법적 성격이 강화된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WTO 분쟁 해결 절차는 이전에 비하여 사법적인 절차 성격을 보다 뚜렷이하고 있다. 상설 상소기구를 설치하였으며 AB 이 Appellate Body죠. 이거는 상설입니다. Standing Organization 상설기구예요. 그리고 구속력 있는 중재 절차도 도입하고 있다. 또한 각 절차의 단계별 시한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지연을 방지하고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게 분쟁 해결이 절차가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자간 체제의 강화가 특성이 되겠습니다.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분쟁의 발생 시 WTO 협정의 분쟁 해결 원칙과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여 회원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막고 있다. 또한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의 권고와 결정의 이행에서도 협정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분쟁 해결 기구 허가 절차가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슈퍼 300일 줄 알지. 강대국 특히 미국의 어떤 일방적인 조치 이런 것에 일방적인 조치에 의하여 국가 간 통상 분쟁 해결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WTO 분쟁 해결 절차는 그 협정상 절차에 따라서 DSP 감시하에 그 절차가 쭉 그 협정에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이제 다자간 체제가 강화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분쟁 해결 기능의 강화. 자, 이런 어떤 의미일까요? WTO 분쟁 해결 협정에서는 위 사항 외에도 분쟁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반대 총의제, 리버스 컨센서스 시스템. 뭐 역만장일치제라고 부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그 패널이나 상수기구의 판정은 이제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채택된다는 거예요. 역만장일치제, 리버스 컨센서스 시스템. 종전에는 총의제로 이 딱 반대입니다. 가트 시절에는 패널 결정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찬성해야 돼요. 역만장일제는 그 반대입니다. 모든 나라가 반대하지 않으면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찬성하면 채택이 됩니다. 승소국은 당연히 찬성하겠죠. 종전에는 총의제로 구성되어 패널 구성과 패널 보고서 채택은 회원국의 총의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피소국이나 이해관계 제3국 반대로 채택이 안 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개선 방식으로 반대 총의제를 도입하여 총의한 반대가 없는 한 그대로 채택되도록 하여 패널을 설치한 판정이 거의 자동적으로 채택되도록 하였다. 또한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권고와 결정에 대한 이행의 보장을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WTO 판정의 이행 보장을 위해서 뭐 중재 절차랄지 보복 조치 역만장 그러니까 교차 보복제도 교차 크로스 리텔레이션 교차 보복제도랄지 뭐 이런 절차들을 둠으로써 그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그 이행 보장을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WTO 분쟁 해결 제도의 운영 이라고 할까요? WTO 분쟁 해결 협정의 적용 범위. 자, WTO 분쟁 해결 협정 DSU죠. DSU는 WTO 설립 협정, 상품 무역 협정,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분쟁 해결 협정, 그리고 민간 항공기 교역과 정부 조달에서의 복수관 협정 등 모든 WTO 협정상의 협의 및 분쟁 해결 관련 조항에 의하여 제기된 분쟁에 적용된다. 그래서 이런 실질법적 성격의 어떤 협정들 그리고 그 분쟁 해결 협정 관련한 분쟁까지도 다 적용됩니다. 그 분쟁 해결에 관한 양해 가서 DSU 조항에 대한 해석상 다툼이 있으면은 역시 그것도 분쟁 해결 협정에 따라서 해결됩니다. 또한 WTO 협정과 이 협정상의 권리 의무와 관련한 회원국 간의 협의 및 분쟁 해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개별 협정에서 분쟁 해결에 관한 특별 규정이나 추가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협정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러니까 분쟁 해결 절차가 DSU에 의해서 일원화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개별 협정에서 특별 분쟁 해결 절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일반법인 WTO 분쟁 해결 협정 DSU
앞서서 적용되었습니다. 자, 다수의 협정이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 협정상의 분쟁 해결 규정 간에 서로 상충되고 패널 설치 20일 이내 분쟁 당사국 간에 적용할 규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방 분쟁 당사국 요청 후 10일 이내에 분쟁 해결 기구 의장이 적용할 규정을 확정한다. 이 경우 분쟁 해결 기구 의장은 가능한 한 특별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규정 간 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본 협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래서 그 다수의 협정에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는 어떤 절차 해결해야 할지, 이 협정은 이런 절차를 두고 있고, 뭐 저 협정은 저런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일단 당사국이 합의하면은 그 합의에 따라 하고요. 그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분쟁 해결 기구 의장이 적용한 규정을 확정하는데 되도록이면 그 특별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규정 간 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본협정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 부분이 있어요. 분쟁 해결 기구는 분쟁 해결 협정에 규정된 시한 내에 기능 수행의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적 성격이 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 분쟁 해결에 관한 최종 책임은 뭐 A, B, 뭐 상소기구나 패널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일반 이사회, 그러니까 통상 분쟁에서 이제 분쟁 해결 기구죠. 이 분쟁 해결 기구가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 기구이기 때문에요. 국내 사법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의사결정은 총의에 의한다. 그러나 패널이나 항소기구의 판정 및 권고안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반대 총의제로 결정하게 된다. 이게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이 분쟁 해결 기구는 또 어떤 그 형식적 또 정치적 형식적 어떤 기구로서의 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지금 우리 그 유명희 외교관인가요? WTO 사무국 이게 WTO 체제 내에서 실권이라고 할까요? 매우 중요한 기구가 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WTO 사무총장이 되느냐 마느냐 무슨 트럼프가 당선되면 될 가능성이 있고 뭐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좀 가능성이 적어진다 뭐 그러던데 지금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널 항소기구 판정이 공고안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대총의제, 역만장일치제로 결정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 분쟁 해결 기구의 의사 진행이나 결의 통과가 쉬워지게 되며 이러한 의사결정 형태의 도입은 분쟁 해결 기구의 운영상 효율을 높이고 분쟁 해결 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법적 성격이 매우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만장일치제를 채택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분쟁 해결 기구 역할이라고 할까요? 분쟁 해결 기구는 관련 협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따라서 분쟁 해결 기구는 패널을 설치하고 패널 및 상소 보고서를 채택하며 판정 및 권고안의 이행 상태를 감독하고 협정 상의 양어나 의무의 정지를 허가하는 권한을 갖는다. 분쟁 해결 기구는 개별 관계 협정상의 규정과 관련된 분쟁의 진행 상황을 세계 무역기구와의 관계 이사회 및 위원회에 통과해야 한다. 복수간 무역협정의 분쟁 해결 규정을 집행하는 경우는 복수간 무역협정 회원국만이 분쟁 해결 기구의 결정이나 조치에 참여할 수 있다. 분쟁 해결 기구는 WTO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일반 이사회가 담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분쟁 해결 기구는 이제 보통 그 역만장일치 관련해서는 참석한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 이상이 공식적인 반대를 하지 않는 한 총의로 결정됐다고 간주하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이 컨센서스 시스템이라는 게 좀 그래요. 예, 국내 헌법 체계에서는 이제 컨센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국제기구에서는 컨센서스란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 컨센서스 총의제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좀 웃기는 것이 우리 어떤 자치 모임 있을 때 반대 없나요? 손 들으세요. 없으면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보통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것 비슷하게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못 사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뭐 그런 경우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WTO 체제 운영 관련해서도 이게 옐로우룸 프랙티스라고 해서 그래서 선진국들이 이게 대충 미리미리 정하고 반대 없나요 해가지고 통과하고 뭐 그럽니다. 이 컨센서스 시스템이 좀 문제. 어쨌거나 이 영만장일치제가 돼서 매우 효율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협정을 보면은 여기 반덤핑 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협정, 보조금 및 상계 관세 협정, 관세 평가 협정, 위생 검역 협정, 뭐 섬유 서비스 교육 협정 이런 것들이 다 분쟁 해결 기구 관리가 역할해야 될 어떤 근거 조항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빈 개발도상국 least developed country 그러니까 이제 WTO 법을 보면은 developing country 개발도상국이 있고요. 최빈 개발도상국이 있습니다. least developed country. 이 분쟁 해결 절차 관련해서는 이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빈 개발도상국과 관련되는 경우 분쟁 원인 및 분쟁 해결 절차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들 국가의 특수 사정이 특별히 고려돼야 한다. 회원국들은 최빈 개발도상국과 관련되는 경우 이 절차에 따른 문제 제기를 가능한 한 자제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최빈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해서 뭐 DSU 분쟁 해결을 자주 발동한다 할지 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제해야 하고 이들 국가 조치로 인하여 무효화 및 침해가 발생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상의 요청이나 양형 및 기타 의무 이행의 정지 요청을 가급적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이런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 국가가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협의 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들 국가의 요청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나 분쟁해결기구장은 분쟁 당사국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패널을 설치 이전에 주선, 조정, 중계를 해야 한다. 이게 다 그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고려에 관련한 그 DSU 조항들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서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나 분쟁해결기구장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인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DSU의 그러니까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이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 후반부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세요.